네, 가기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전용기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재원 최고위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오늘 연임 도전을 위해서 당 대표직을 내려놨습니다. 오늘 아침 최고위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오늘 당 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는 2006, 7년도에 만나 20년 동안 속 깊은 대화를 가장 많이 한 정치인이 정청래입니다. 이러쿵저러쿵 누가 뭐래도 이재명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저 정청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저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이자 한몸 공동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해야 저도 성공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재명 정부의 성공, 이재명 대통령과의 의리는 제가 끝까지 지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의리는 누가 뭐래도 정청래가 맨 앞자리에서 지킵니다. 저는 오늘 당대표직을 내려놓지만 저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제가 서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지킬 사람은 나다. 그러니까 나를 뽑아달라. 예. 결국은 연임 도전 공식화한 거죠. 실제로 그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 사퇴하는 것은 연임 도전을 시사하는 것뿐만 아니고 사실상의 출마 선언까지 봤다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당의 최고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행정부를 공격하는 일도 있었고요. 서로 계파 갈등이 굉장히 좀 격화되는 모습들을 국민들께 보여왔기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뒤처지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이 또한 이재명 정부를 어떻게 보면 흔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국민적인 저는 뜻이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한 구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를 위해서 출마하셨다라고 생각하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계파 갈등이나 이런 지역적인 싸움들은 저도 멈춰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과의 의리를 끝까지 지킬 것이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친청 대 친명 구도를 좀 경계한 걸까요? 나도 친명이다 이런 점을 강조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이런 뭐 친청, 친명 이런 내부 싸움은 밖에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집권 여당의 대표가 그 대표직을 내려놓고 다시 대표에 재선임되기 위해서 대표직에 도전하면서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재명 대통령을 지킬 거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정도로 걱정이 많은 거죠. 정청래가 당대표에 도전해서 당대표에 다시 당선이 되면 아마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또는 더 나아가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장 타격을 줄 사람이다. 이런 그 걱정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걱정하지 마시라 이러는 거고 표를 얻겠다고 나온 것인데 그게 그만큼 지금 민주당 내에 이 계파 갈등 내지는 세력 다툼이 아주 치열하구나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끼게 하는 것인데요. 사실 우리 당은 이런 그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일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우리 당에서 당대표 선거할 때 대통령 내가 지킬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까지는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걸로 보여집니다. 뭐 민주당 일각에서는 뭐 이러다 다 죽는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정청래 대표가 연임 도전하는 것을 경계해 왔었는데 결국은 지금 결단을 한 거잖아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정청래 대표께서는 걱정하지 마시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주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를 흔드는 듯하는 메시지를 내보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걱정하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분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고 저는 여론조사가 그러니까 국민의 뜻이 그를 대변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계파 갈등이나 이러한 싸움이 없었을 때에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도 60%에 육박하는 아주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었는데요. 계파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그리고 문제점들이 혹독히 드러나게 되면서 당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물론이고 대통령 지지율까지 당의 실수로 떨어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들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점이 정철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퇴를 하면서 냈던 메시지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본인도 바란다라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은 어느 쪽을 향해 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귀국 날 한남동 관저에서 송영길 의원을 만났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박지원 의원이 오늘 이 얘기를 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또 송영길 대표가 어제 미국 들어가기 전에 저하고 통화를 했어요. 전당대회 관계는 얘기 안 했느냐? 그랬더니 전당대회 관계 얘기를 했고 자기가 삼자구도로 가서 결국 김민석 총리와 단일화하는 방안을 또 결선 투표에서 모아지는 결과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얘기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시더냐 그랬더니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잘 하라고 이런 것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나가면은 자기가 그렇게 나가서 삼자 구도로 친명을 단일화시키고 또 결선 투표에서 단일화하겠다 하는 거 보면은 조금 뉘앙스가 만약 그러다가 송영길 대표가 당 대표가 될 수도 있겠구나. 네, 송영길 의원,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나 박지원 의원이 얘기를 들려줬는데 송영길 의원이 어떻게 보면 좀 언론에 흘려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박지원 의원에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 내용은 당연히 이 대통령과 만나서 이런 내밀한 이야기를 한 것을 외부에 알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금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 내용이 딴 게 아니고 지금 정청래 대표, 김민석 총리 여기에 그 양자가 지금 이른바 친청 친명 관계로 요즘은 또 하여튼 무슨 해가지고 그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끌어들여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계파 갈등이 그것을 당연히 그 수면 위로 올리고 이재명 대통령께 송영길 그 전 대표가 그 자기가 나가서 이 삼자구도로 만들고 나중에 김민석 총리가 당선되도록 돕겠다라고 했더니 좋아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 대통령의 생각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결국 대통령한테 아주 그 측근이라는 사실을 과시한 것인데 이렇게 되면 글쎄요, 저는 정청래 대표가 당선이 안 되면 민주당이 좀 조용해지겠지만 정청래 대표 입장은 지금 이게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그 오히려 알린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런 식으로 정치판이 굴러간다면 민주당 내가 지금 아까 그냥 정청래 대표가 걱정하지 마라라는 말을 하긴 했지만 전쟁터 비슷하게 바뀌지 않을까. 대통령한테 가서 나는 이 친명들을 단일화하는 불쏘시개가 되겠고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가 되도록 이렇게 돕겠습니다 하니까 대통령이 좋아하더라. 그 이야기를 할 정도라면 그리고 또 하나는 보통 경우에 이 대통령이 지금 강력한 이 권력을 행사하는 집권 2년 차인데 여기에서 당대표 선거에 나가면 통상적으로는 대통령과 뜻이 맞는 사람이 당선되는 것이 당원들의 그 마음도 그렇게 갈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까지 해야 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당내에서 세력이 이렇게 크지 않구나라는 것도 느껴지고 반면에 정청래 대표가 저런 지금 어려운 국면에서도 대표에 출마하겠다면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정청래 대표가 되면 이 여당이 굉장히 큰 문제가 벌어지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언론을 통해서 보면
전당대회 끝나면 당이 쪼개질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네. 들죠. 이것은 정상적인 정치가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 얘기 흘러나오는 걸 보면 송영길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것 같네요. 출마를 하겠다라고 선언까지는 안 하셨지만 예. 내부적으로는 출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점치고 있습니다. 사실상 선언. 사실상 선언이라고 볼 수도 예.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변인을 통해서 이렇게 언론에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라고 예. 하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박지원 의원께서의 해석은 일종의 해석에 불과한 것이지 대통령께서의 의중을 이렇게 나타낸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한다면 사실 출마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들 예. 하라 말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해석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보통의 선거가 그렇지 않습니까? 인물과 구도입니다. 예. 그러나 지금 인물로는 이미 모두가 당대표급 정치인이고 그렇다면 구도 싸움인데 구도 싸움에서 어떻게든 승기를 잡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로 저런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보기 때문에 예. 크게 이렇게 친청 반청으로만 나눌 부분은 아닌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싶습니다. 근데 그래픽 보면 일단 지금 구도상으로는 친청 그리고 반청 2명 이렇게 되면은 결선 투표제잖아요. 예. 그러면 결선에 누가 올라가든 한쪽으로 몰아주면 이 구도만 보면 얼핏 계산했을 때는 저 반청 쪽이 유리한 건가? 뭐 이런 계산도 가능하거든요. 뭐 실제로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예. 결선 투표 제고 첫 번째 투표에서 과반석의 의석을 그러니까 예.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한다면 결선 투표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보통 이렇게 구도 싸움으로 갔을 때는 한쪽으로 몰려가는 표들이 많기 때문에 예. 해석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나올 전당대회를 우리가 눈여겨볼 지점은 결국에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킬 당대표가 누군지에 대한 싸움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본인의 의사를 잘 어필하는 것들이 결국 지속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될 텐데 그 지점을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영길 의원이 김민석 총리를 상당히 추켜 세우는 발언도 이제 많이 했기 때문에 단일화, 뭐 불쏘시개를 위해서 나간다, 페이스메이커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박지원 의원이 이제 막상 선거 시작되면 누구나 1등하고 싶어한다. 그래서 송영길 의원 쪽으로 기울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했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지금 어차피 대통령이 내세우는 사람은 김민석 총리라는 예. 것이 일각에 굳어져 있고 이에 대항하는 현재의 당대표이자 세력을 많이 확보한 정청래 현 대표 네. 둘이서 붙을 거라는 이 상황이고 송영길 의원은 이제 이번에 보궐선거에 당선되고 나름대로 입지를 점하기 위해서 출마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에서 내가 출마하는 이유는 친명을 단일화시키고 또 김민석을 돕겠다 하는 그 틈새 시장으로 들어온 것이지 그분이 뭐 대세에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어쨌든 송영길 의원이 지금 보여주는 것은 이 전당대회에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심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글쎄 이게 그 민주당 의원들이나 당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저는 네, 뭐 송영길 말씀하시죠. 대표를 예. 페이스메이커 형태로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송영길 대표도 과거 민주당의 당 대표를 지내셨고요. 그때 당시에도 3자 구도에서 당 대표에 당선이 됐던 저력이 있는 그리고 분입니다. 최다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메이커 형태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예. 박지원 의원님만 말씀처럼 선거에 일단 돌입하게 되면 누구나 1등하고 싶은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지켜봐야 될 지점이라고 보는 것이고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선거에 많이 개입한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예. 개입시키고 싶은 것과 개입을 하고 있는 것과는 좀 나눠야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누구든 정부를 뒷받침할 사람이 대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 정도인 것이지 예. 이렇게 당무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의사를 표명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네, 싶습니다. 그러나 뒷받침할 사람이 누군지는 좀 명확하지 않냐, 뭐 이런 당연하죠. 메시지는 내고 있는 거다. 흔들면은 네,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흔들면 안 된다. 네.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거다라고 보셨고요.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진보 지지층의 큰 스피커죠. 김어준 씨는 뭐 이런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언론이 지금 현 정부를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야당이 공세가 성공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지지율이 빠지는 것은 중도나 약보수가 아니라 코어가 빠지는 것이다.
이거는 등을 돌린 건 아니지만 팔짱을 껴버린 겁니다. 어떻게 하나 보겠다. 네, 최근에 뭐 민정수석 임명도 그렇고요. 예. 코어가 빠졌다. 전통적인 지지층이 빠진 것이다라는 분석인데 어느 정도 좀 맞는 분석 같으세요? 실제 지방선거를 승리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예. 지방선거 이후에 있었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선관위의 문제지만 결국 정부를 가지고 있는 여당이나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반성하고 성찰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집안 싸움하는 것 같고 본인들끼리 권력 투쟁하는 것 같으니까 예. 진보 지지층이나 코어 지지층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빠지는 부분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굉장히 또 진보적인 아젠다를 먼저 정책적으로 치고 나간다거나 하는 부분들을 사실 당에서도 빠르게 추진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총체적인 부분 때문에 팔짱을 끼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도 저는 일부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당이 좀 더 반성해야 될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전당대회의 서막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인 뭐 전쟁 아닌 전쟁이 시작된 민주당 얘기를 좀 해봤고요. 국민의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조금 전에 퇴원을 했더라고요. 예, 저도 어제 예. 그 방송 마치고 문병을 갔었는데요. 오늘 퇴원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뭐 더 이상 병원에 있을 만큼 이 한가한 때가 아니고 굉장히 예. 급박한 상황이기도 하고 내일 또 우리 최고회의가 있기 때문에 최고회의 준비도 하고 그리고 지금 내일 최고위는 참석을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당 전반이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당 대표로서 최소한 자신의 소임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조금 무리하더라도 퇴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또 기자회견 한다고 하던데 사퇴 압박이 뭐 거세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거취와 관련해서 뭐 얘기를 할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세요? 근데 지금까지 그 장동혁 대표의 그 여러 가지 메시지를 봐서는 당대표 사퇴 기자회견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제 이제 장동혁 대표를 만나서 현재 상황이 이게 이제 지방선거 책임론으로 당대표 사퇴를 요구한다면이야 과연 지방선거가 그 패배한 것이냐 또 좀 선전한 것이냐 또 당대표의 책임이 어느 정도냐 이걸 가지고 다투겠지만 지금 그게 아니고 이제 당대표의 리더십이 손상되어서 대표직을 수행하지 마라라는 그런 요구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그냥 그 해명하고 또는 그 논쟁을 벌이고 끝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당의 지지자, 당원 또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우리 당과 당대표의 어떤 노선의 문제가 있다면 수정할 것은 수정도 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면서 예. 리더십을 회복하는 이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부탁을 좀 드렸고요. 뭐 그것이 성공하면 당대표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 당원들이나 일반 국민들이나 또 국회의원들이 이 대다수가 받아들이지 않고 한다면 사실 당대표 직무를 수행하기가 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런 이 상황을 좀 극복해 달라고 제가 또 나름대로 요청을 했는데 뭐 어느 정도 또 행동에 옮길지는 좀 아직은 좀 봐야 될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어제 병문안 가셔서 이런 지금 하신 얘기를 직접 본인에게 했고 네. 답변은 뭐라고 하던가요? 뭐 잘하겠다고 하죠, 당연히. 그냥 잘하겠다 예, 단답을 그렇습니다. 들으신 건가요? 그래서 예. 사실 이 상황에서 이제 그 앵커께서 질문을 하시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질문하실 것이 사퇴할 거냐 말 네. 거냐, 당대표 사퇴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네. 이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대표 개인의 어떤 뭐 총선 지방선거에서 책임 문제라면 사실 최고위원들이 판단해서 최고위원들이 사퇴함으로써 지도부를 붕괴시킬 수도 있겠지만 이 당 전체의 노선 문제이고 앞으로 우리 당의 운명이 좌우되는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당대표의 사퇴는 오히려 그 결과물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제에 그 당대표 사퇴를 주장하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또 옹호하는 분들까지 우리 그 현재 상황을 놓고 우리 당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당대표가 과연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된 그 진로를 정하자. 그리고 총의를 모아서 결정을 하자. 그리고 그 총의가 어느 정도 모이고 드러난다면 그에 맞춰서 최고위원들이 이 거취를 정해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마치 최고위원 지금 서너 명이 모여서 그냥 사퇴를 하고 당대표를 다시 또 끌어내리는 이런 방식은 지금 상태에서는 적절하지도 않고 또 우리 지금 당원들이나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바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동욱 최고위원하고 지금 김재현 최고위원만 합을 맞추면 최고위원이 이제 4명, 지명직 중에 4명이 사퇴하게 되니까 지도부가 결국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이제 많이 받으시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지도 않았는데 이제 답변을 하신 건데 그러면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당의 의원들의 의견을 모이는 방식은 그럼 의원총회에서 무슨 어느 정도 의견이 맞춰지면 최고위원들도 따를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 지도부를 구성하는 과정은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100만 당원들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회의원님들도 당원들 아주 유력한 당원이고 당원들의 뜻을 많이 받아서 그 논의를 진행하겠지만 마찬가지로 우리 당의 지지자, 당원, 국민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도 어느 정도 반영하는 과정에서 뭐 현실적으로 의원총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그것조차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당원들의 뜻, 또 지지자들의 뜻을 확인할 것인지까지도 함께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좀 숙고의 과정이 필요하다. 지금은 당장은 아니다. 오늘 장동혁 대표가 퇴원을 조금 전에 했고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까 어떤 얘기를 할지 좀 보겠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제 장동혁 대표가 입원해 있는 사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스킨십을 상당히 넓히고 있습니다. 얘기 잠깐 들어보시죠. 선관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 무능은 부패입니다. 이 정도 무능은 차라리 뇌물을 받는 게 낫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8년에 압승하고 2030년에 정권을 되찾아오는 것이 전 보수 재건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무슨 토크에 나가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보통 때는 잘 싸우는 사람이 속 시원하고 이뻐요. 고맙고 저 사람이 우리의 리더다 싶고 그러나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는 선거에서 이겨주는 놈이 효자입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들과 스킨십을 넓히고 있는 한동훈 의원과 오세훈 시장을 보셨는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주최하는 토론회에 참석해서 이제 뭐 악수도 하고 저렇게 뭐 축사도 하고 그런 모습인데 오세훈 시장 얘기가 상당히 오늘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평소에는 잘 싸우는 사람이 속 시원하고 이쁘지만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겨주는 사람이 효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잘 싸우는 사람은 누구고 이겨주는 사람은 누굴까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잘 싸운 사람은 장동혁 대표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당에 필요한 것은 본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장동혁 같은데. 대표일까요? 한동훈 의원일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 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잘 싸우는 것 같지만 국민들께 신뢰가지 않는 멘트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국민의힘이 지지불멸한 이런 상황을 맞이하는 것 같고요. 한동훈 대표도 지금 앞으로 의 상황을 좀 봐야 되겠지만 아직 검증을 더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과거 당대표 하실 때에는 굉장한 투사 역할을 하셨죠. 그러나 그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 본인의 뒷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역할을 했을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의 상황에서는 장동혁 대표와의 전쟁에서는 크게 승기를 잡은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해석은 갈라지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미 오세훈 시장은 본인은 서울시장에 이겨왔다라고 평가를 하지만 그에 반면에 한동훈 대표도 부산 북갑에서 이겨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의적인 멘트가 들어가 있고 본인을 어필하는 것에 대한 멘트가 들어가 있지만 크게 신뢰를 주기에는 어려운 이야기들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한동훈 의원도 이번에 북구갑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겨주는 사람에 같이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해석이셨고요. 조금 전에 화면으로 보신 거는 이제 어제 참정권 피해 사태와 선거제도 개혁 국회 토론회, 국민의힘 토론회에 한동훈 의원이 이제 참석을 한 건데 흡사 국민의힘 의원처럼 보였습니다. 무소속이지만. 뭐 지금 무소속이지만 예. 언젠가는 함께할 사람이다라고 뭐 대부분의 우리 당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것이고 본인도 또 그렇게 공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 자체가 함께 토론을 했다고 해서 특별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종의 좀 심리적 복당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어쨌든 이 스스로가 뭐 장강에 비유하고 했지만 물론 뭐 아직도 우여곡절이 좀 남아 있겠지만 그러나 함께 언젠가는 함께 가야 될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이 토론을 한다고 해서 심리적 거리가 많다든가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이른바 뭐 공한증이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한동훈 의원의 상당히 좀 거리감이나 불편함을 느끼는 의원들이 많았던 것도 사실인데 요즘 좀 분위기가 바뀐 겁니까? 법안 발의에도 같이 하는 의원들도 많아지고 그런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은 예. 사실 개인적인 생각이거나 또는 예. 이 분위기인데 이번 보궐선거에서 상당히 어려운 선거를 해치고 나온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또 갖고 있는 또 다른 면모를 많은 분들이 또 높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앞으로 또 한동훈 의원께서 또 잘 해결해 나가야 되는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배신자 프레임 못 벗으면 국민의힘에서 합류를 하더라도 굉장히 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도 말씀드렸지만 한동훈 대표가 지금 정치권에 있을 수 있던 이유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절대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본인은 마지막에 윤석열 탄핵에 앞장섰다라고 하지만 본인이 저 자리에 있을 수 있게끔 했던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한 것은 좀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을 본인은 반대하고 있고 예. 배신자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 있는 만큼 국민의힘에 복당을 하더라도 그 문제는 끝까지 발목을 잡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해결을 먼저 하셔야 앞으로 정치적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어쨌든 오세훈 시장하고 한동훈 의원이 저렇게 국민의힘 행사에 와서 의원들하고 스킨십을 넓히고 있는 저 모습 병상에서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가장 힘들어할 사람이 예. 장동혁 대표라고 봅니다. 예.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위기감을 느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있을 텐데요. 저희는 어차피 같은 그룹의 사람들이라고 평가했기 때문에 전혀 저희는 뭐 타격은 없고요. 가장 힘들어할 사람이 본인을 반대하는 그룹이라고 평가받는 두 분이 국민의힘과 스킨십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이었을 것이고 그래서 퇴원이 빨라진 것 아닌가 하는 해석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퇴원도 빨라지고 퇴원하자마자 기자회견도 한다고 하는데 오늘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할지 좀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